수시로 이렇게 번뇌가 작동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무사하게 번뇌의 총량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 장애를 타고 이 사바세계에서 장애를 타고 선심소를 기르고 청정업을 닦고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면 이제 최고겠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기 착한 사람인데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죠? 없던 장애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데 왜 장애가 일어나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억울한 표정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장애가 생기냐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 마왕이 있습니다. 마왕 파순이 있죠. 그리고 마왕 파순에 이 부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왕 파순이 저한테 간섭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업을 짓고 있으면은 방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하고 있는데 방해할 일이 없죠. 마왕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예요? 악한 일이 쌓이다가 업이 일정 수준이 돼서 알아서 폭 꼬꾸라지게 돼 있으니까 일부러 안 넘어뜨려도 되잖아. 알아서 넘어질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전생부터 살아오면서 이렇게 염장 좀 지르고 어퍼컷 좀 먹이고 약 좀 올려놓은 그런 인연들이 좀 있을까 없을까? 제법 좀 있겠죠? 그런 인연들이 이제 제가 금생에 청정업을 닦고 선업을 닦고 공덕을 지어서 이 사바세계를 막 벗어날 인연을 막 짓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전생부터 이렇게 정갱이도 한번 채이고 짠지도 한번 걸리고 이렇게 약이 올랐던 그런 빚쟁이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그냥 조용히 잘 빠져나가게 놔두고 싶어요? 아니면은 빠져나가기 전에 비청산하고 싶을까? 빠져나가기 전에 비청산 좀 할 수 있는 일은 비청산 좀 요구하고 싶어 하겠지? 그럼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태클을 좀 걸겠어요? 안 걸겠어? 좀 걸죠. 그러면은 내가 선업을 닦고 청정업을 닦고 공덕을 닦는데 장애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잘하고 있다는 신호네.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게 세상을 살면서 막 두각을 내고 있어. 두각을 내고 있어. 그런데 시기 질투가 안 들어오면 내가 정말 두각이 나고 있는 걸까 아닐까? 시기 질투를 안 받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두각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죠. 내 기분에만 나는 거지. 그렇듯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공덕을 짓고 선업을 닦으면서 장애가 생기는 거는 이상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멈추라는 신호가 될까?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신호가 될까?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죠. 자, 이런 신호들을 잘 읽어야 돼. 잘못 읽으면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장애를 겪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심소 했고 번뇌심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근본 번뇌를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사부정, 4가지 부정심소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4가지 근본 번뇌를 다루기 전에 4가지 부정심소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부정심소는 몇 페이지냐 하면은 그 96쪽입니다. 96쪽에 네 가지 부정심소. 자, 96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탐심소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 번뇌심소를 다루면서 또는 선심소를 다루면서 선심소에서 무탐, 무진, 무치 이런 걸 다루면서 이 교재에서는 그때 곁들여서 탐진치 이런 걸 설명을 했거든. 그렇죠? 그러고 놓고는 뭐냐면 그거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따로 그 근본번뇌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96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이거 안 띄워도 뭐 교재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어디 갔네? 다른 거를 많이 만졌더니 자, 그냥 읽겠습니다. 부정심소 그 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용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잘 사용하면 이 4개의 부정심소는 선심소가 되어 우리의 수행을 더욱 향상시킨다.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모두 번뇌심소로 바뀌어 우리의 수행에 큰 장애를 갖게 된다. 그 중에서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수면, 악작, 심, 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저기 한문으로 돼 있죠? 수면. 수면, 이 잠자고 싶어 하는 마음 있죠? 그 수면을 취하고 싶은 마음, 수면의 상태에서 유지하는 마음, 요거를 이제 수면. 그 다음에 악작, 잘못했다, 괜히 했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요런 마음작용. 그 다음에 심, 사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수면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적당한 수면은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수면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다 주어 더욱 길고 먼 길을 가게 한다. 자, 이 잠이라는 게 선이냐? 잠의 상태에 빠지면은 그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걸 지금 논하는 얘기인데, 자, 잠이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자, 잠 안 잘 수 없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잘 수 없죠? 그런데 잠만 자는 사람 있죠? 잠을 과도하게 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자고, 귀찮아서 자고, 그쵸? 자, 이렇게 잠을 조절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해칠까? 자기 자신을 도울까? 자기 자신을 해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잠을 많이 과도하게 취하는 사람들은 잠의 상태를 즐기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까? 괴롭힐까? 해야 할 일 안 하고 자고, 자기 책임 안 하고 자고, 귀찮아서 자고, 그렇죠? 자, 이런 이 게으름하고도 이게 합쳐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잠을 대할 때 이 잠의 양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각각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선심소로, 잠을 자는 게 선심소가 되려면
잠의 최적 시간을 항상 체크하고, 그러니까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선한 업력을 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버는 역할로서 잠을 자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것도 자기 잠을 반성을 해봐야 얼마만큼을 자야 내가 알맞게 자는 잠인가. 자기의 잠을, 나는 내가 자는 잠을 체크해봤다. 매일 체크해본다. 내 상태에 맞는 잠은 나는 몇 시간을 자면 딱 맞죠? 5시간? 6시간? 7시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하는 일이 적냐? 꼭 그렇진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잠꾸러기였거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잤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은 이 깨어 있을 때 이 두뇌 사용량이 많아. 그러면은 뭐죠? 피로, 에너지를 몰아서 쓰는 이 일이 많아. 그러고 나면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될 일도 많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다 주어 더욱 길고 먼 길을 가게 한다. 그러나 수면이 너무 지나치고 침대에 뒹굴며 일어나지 않고 근본 학습 진도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수면은 우리에게 각종 번뇌를 자생시키는 온상이 된다. 내가 지금 충분하게 과도하게, 지금 이 순간에 과도하게 수면을 취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비 10년, 지금 대비 20년에 불러올 수 있는 결과들이, 그게 이 좋은 결과들을 많이 불러올까요? 아니면 이 번뇌와 동반된 결과들을 많이 불러올까? 그렇죠. 그런 번뇌를 동반하는 그런 씨앗, 번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번뇌심소, 선심소를 배우는 거는 이것들을 잘 다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심소는, 잠은 여기에서 백법 중에서 수면, 이 잠을 거론한 것은 잠을 잘 다루기 위해서, 잠을 잘 다루어야 한다와 부족하게 적게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맞게 자는 것과 그 다음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이 있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업이 어떻게 선업을 굴릴 수 있고 내 업이 청정업을 굴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 업을 굴리는데 이 가장 최적의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어느 정도의 휴식을 이렇게 취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반성하면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을 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한 몇 시간 정도의 잠이 필요한지, 평상시에 몇 시간 정도고 이게 과하게 피곤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체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 정도 피곤하면은 내가 오늘은 6시간은 자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자기한테. 그러면은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면은 오늘은 몇 시에는 자야 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지켜내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고, 그 순간에 하던 TV 리모컨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밤에 하던 채팅 마무리할 것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자기 1시간, 2시간 전에는 뭐를 안 봐야 돼요? 번쩍번쩍 하는 거를 안 봐야 수면이 편안하게 들어가거든. 번쩍번쩍 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TV 있고, 또 뭐 있죠? 휴대폰.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악작. 이 악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악작은 후회하는, 괜히 했다, 안 할 걸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악작은 후회하는 심리 상태다. 보통 일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긴 것을 악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게 결정이 안 났어. 그런데 무엇을 해놓고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보살님 거의 물건을 제가 쓱 했습니다. 쓱 하고 괜히 했다. 자, 쓱 한 거는 악업이죠. 근데 그걸 괜히 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는 선한 걸까 악한 걸까? 그건 선한 거죠. 괜히 했다. 그리고 그 괜히 했다는 생각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과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자, 이렇게 악작.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보시를 했어. 보시하고 나서 돌아와서 괜히 했다.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 선업을 일으켰다가 괜히 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선업은 그 선심소의 작용이고, 그 괜히 했다는 불선심소의 그 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패턴은 똑같아요. 괜히 했다. 안 할 건데 괜히 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습관적으로 어느 쪽에다가 괜히 했다를 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번뇌심소를 작동시켰을 때 괜히 했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선한 업을 쓰고 난 뒤에 괜히 했다 이런 거를 많이 하는가. 자기가 쓰는 악작의 패턴이 있을 거야. 그러죠? 그 악작의 패턴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악작의 작용이 선한 것이라면은 그 악작의 작용을 세게 일으켜서, 그래서 세게 일으키고 확실하게 사과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더 이상 불선심소, 번뇌심소를 작동시키는 힘이 더 점점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선심소를 작동시키고 난 뒤에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은 이치적으로 더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걸 얘기할 때, 지혜는 뭘까? 그러니까 그럼 어리석음이라는 건 뭘까? 어리석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어리석은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음식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먹을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이제 맘 놓고 먹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제 상태가 과체중이야. 의사는 당뇨를 협박해. 그러니까 이쪽에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식을 봤을 때 이게 싹 지워져. 이거에 대한 경고등이 싹싹 다 지워져.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저런 경고등이 전부 다 날아가고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은 욕망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것들을 전부 잠재우나요? 예, 그러면서 싹 잠재우죠. 이때는 뭐예요? 치심소, 어리석음의 심소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거는 뭐예요? 결과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원인이 돼서 초래할 결과, 이 결과가 있을 건데,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런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어. 못 본 채 하고, 외면하게 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알아. 그래서 뭐? 이런 패턴 혹시 누가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죠? 혹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런 적이 있을까? 자, 이러면서 뭐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위하는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을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이게 게임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게 여유 시간에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해야 할 일을 놔두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에너지를 다 쏘고 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에너지가 시간도 에너지도 안 남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 해야 한다며 그러면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알긴 아는데 손이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탐욕의 번뇌가 손을 못 빼게 꽉 잡아채거든. 그래서 이 탐욕의 힘이 탐욕이 없는 상태, 탐욕을 더 이상 내지 않는 상태의 심소, 선한 심소를 제압해버려. 그래서 이 무탐 심소를 그게 무탐 심소가 작동 안 되게 꽉 눌러버려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덮어. 못 보게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작이 괜히 했다. 이런 나는 어떤 종류의 괜히 했다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패턴에서 괜히 했다를 자주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괜히 했다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다고. 요 원인에 쉽게 빠지는 패턴이 있거든. 그렇죠? 자, 내가 괜히 했다에 빠지는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을 반성하는 거야, 앞에. 그 앞쪽에 나는 어떤 상황에 잘 걸려드는가.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 앞에 패턴이 선심소면은 더 힘을 잘 받게 해주고, 이게 불선심소면은 번뇌심소면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떡보시 조영희 보살님, 배해롱 거사님이죠? 예, 잘 먹겠습니다. 청소는 안 해도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그럼 이제 악작을 한번 읽어볼게요. 악작은 후회하는 심리 상태이다. 보통 일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긴 것을 악작이라고 한다. 악작은 선의 악작과 악의 악작이 있다. 만약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나서 반성을 하면서 마음속에 후회를 느끼고 양심을 발견하면 이것은 선의 악작에 속한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호의가 헛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서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악의 악작에 속한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읽어지죠? 악작은 괜히 했다. 이런 이게 마음작용.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제가 이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방학 중에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느냐? 지금 이제 이런 게 보이죠? 이거를, 제가 이런 거를 좀 한번 하면은 서비스가 좀 편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민첩하게.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와 찰. 그래서 심사, 사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먼저 우리 교재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96쪽에 맨 밑에 심사. 번역할 때 심사라고도 하고 또 사찰 이렇게도 심사 세 번째가 심구, 네 번째가 사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심구 둘 모두는 일종의 사고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고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사고를 해요. 우리가 앞에 배운 사심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해심소가 있는데, 그런데 사심소와 해심소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힘의 크기가 사 쪽이 크고 해 쪽의 양이 사가 중심이 되고 해가 보조작용을 하면은, 그러면 사찰, 사찰이 아니라 심구에 거친 에너지가 나오고, 반대로 해가 중심이 되고 사심소가 보조작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미세한 이제 관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큰 틀의 얘기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를 읽어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심은 비교적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큰 틀에서 거칠게 대강적이고 큰 방향 혹은 비교적 거시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사는 비교적 미세하고 세밀하고 자세함 혹은 미시적인, 거시적인이 아니라 미시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심사를 만약 선법, 청정법에 대한 사고에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청정법에 대해서 사고하고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사고하고 사용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심은 세 번째가 심구인데, 이래 찾는 거예요. 찾아 관찰하는 건데 똑같아요. 찾아 관찰하는데 이게 거시적이고 거칠고 대략적인 이 관찰 패턴을 이 심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세밀하고 안 보이는 영역까지 심도 있게 그 이치를 추구하면서 보는 거를 이제 사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역이 그러니까 같은 건데 거친 것과 미세한 것에 그 섬세한 것에 그것을 영역을 나눠서 두 개의 심소로 나눠보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디에다 쓰느냐? 거시적으로 보다가 미세하게 살피는 우리 심리 패턴을, 마음작용을 선한 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선한 법을 관찰하고 선한 법을 적용하는 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쓰게 되면은 선법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타짜 있나요? 타짜라는 영화가 있죠. 노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고급 기술을 쓸 때쯤 되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알아보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한 고급 기술을 익히려면 꽤나 노력을 해서 심구, 사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딱 보고 괜찮네. 그 다음에 그것의 원리, 이치, 응용, 방법 이런 걸 전부 다 활용하려면은 사찰 굉장히 미세하게 이 작동하는 원리까지 꿰뚫고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타짜에서 노리는 그런 것을 다 익혔다고 해도, 그래서 선심소가 작동돼요? 불선심소가 작동돼요? 불선심소가. 그러죠? 그러면 경전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선한 마음을 작동시키고 또 우리의 우리 사이에 발생됐던 갈등이나 이런 거를 이게 해결하려고 해도 그 갈등이 뭔지 탁 큰 틀에서 윤곽을 잡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연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세한 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한 작용들을 살펴보고 그 얽혀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상처가 나지 않고 흉터가 남지 않으면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걸 찾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법 명문론에서 배운 지혜를 활용한다. 그럼 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쓰느냐? 심구 사찰의 에너지를 선법을 키우는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심구 사찰하는 그 능력을 이 사고력과 이 해는 뭐예요? 인의 상태에서, 지금의 현상 상태에서 이치적으로 과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과의 상태에서는 이치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일지를 이치적으로 추구해서 정확하게 잡는 능력이거든. 자,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을 계속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이 행동이 일으킬 결과를 이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면 하면 되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안 하면 돼. 그런데 이 결과를 이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를, 이치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결과를, 그거를 정확하게 정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이 선택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과의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왜 잘못됐지? 이 결과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잘못됐지? 원인을 물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힘.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습관, 패턴은 있는가 없는가? 자,
자, 내가 이 결과 안에서 지금 현재의 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자, 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게 우발적으로 발생된 건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발생시키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에 습관적으로 발생시키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방치하면은 이런 원치 않는 결과를 끊임없이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지혜를 기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원인이면 원인의 자리에서 결과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기르는 거고, 지혜를 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결과의 위치에 있으면 이 결과의 위치에서 이 결과를 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이것이 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또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보는 능력이 선명해지고 나면은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인과는 내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이 원인과 조건의 이 인연 관계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내 욕망대로 안 움직이죠. 인과는 자기의 인과율을 가지고 있거든. 조건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발생이 돼요. 우리는 이러죠. 다른 사람이 모래를 넣고 밥을 만들겠다 그러면 솥에다 모래를 넣고 밥을 만들겠다 그러면 미친 뭐 이러죠. 그러다가도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모래를 넣고 삶더라도 이게 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됐으면 좋겠어. 내가 뭐를 넣고 삶든지 상관없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인과가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렇죠. 인과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인과를 맞추면 결과가 필요하면 원인을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가 필요한 원인을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런 결과를 원치 않으면 원인을 조정하면 되죠.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는 데는 뭐예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사고하는 힘, 그리고 그것의 인과를 오차없이 꿰뚫어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겠지 생각하지만 이 해의 힘은 확실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꿰뚫어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이 심사, 그러니까 심구, 이 큰 틀에서 보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그 정도에서는 원인 해결이 안 나죠. 그러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사색할 이게 탐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들어가고 머리 아파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심구 사찰을 하고 싶은 대상이 선한 업력을 일으키는 곳인가, 번뇌를 일으키는 영역인가,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봐요? 백번명문론의 그 내용에서 번뇌심소와 선심소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이것을 할 때, 심구를 하고 사찰을 할 때 동반되는 에너지가 번뇌심소가 증폭이 되고 있는가, 선심소가 증폭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면은 이 심구 사찰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심구 사찰이 선한 심구 사찰이냐, 선하지 않은 심구 사찰이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누가? 내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오만을 떠는 걸 보면은 자세하게 관찰해요, 안 해요? 관찰하죠. 그리고 꼴 시려워요, 안 시려워요? 꼴 시렵지. 거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나도 오만을 떨까 안 떨까? 내가 오만을 떠는 거를 다른 사람이 오만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을 할까 안 할까? 만일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객관적으로 떼어놓고서 바라본다면은 내가 오만을 떠는 게 꽤나 꼴시렵고, 그러면 내 모습에서 꼴시러운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면은 어때요? 기분이 상쾌할까? 아니면 이게 좀 뭔가 좀 섬찟한 느낌이 들까?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으면은, 내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꼴불견이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을, 꼴불견의 모습을 내가 좋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그 모습을 내가 스스로를 인지하는 힘이 생겼어. 그러면은 어때요? 섬찟해요, 안 해요? 섬찟하죠. 그 섬찟함의 힘이 계속해서 그거를 하게 만들까, 멈추게 만들까?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기준점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눈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를 여기 이제 여기 보살님들은 다들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키워봤잖아요. 사촌이 똥을 가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촌이 똥을 가린다. 뭐냐면은 내 자식 똥은 똥이 아니야. 근데 사촌의 똥은 똥이야. 사촌 이상의 똥은 그냥 똥이야, 똥. 예. 네. 그 영역이 있어. 그렇죠? 자기 업력은 안 구려. 남의 업력만 구린 거야. 근데 그거는 내 업력 안에서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제3자가 보면 이거나 저거나 같이 오만을 떨고 있으면은 나도 떨고 있고 우리 보살님도 오만을 떨고 있으면 제3자가 볼 때는 어때요? 둘 다 꼴불견인 거야. 그쵸? 그런데 내 업력에 대해서는 나는 변호사를 붙여요. 로펌 변호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업력에 대해서는 뭐를 붙여? 공안 검찰을 붙여. 네? 우리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패턴을 쓰죠. 그렇게 패턴을 쓰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그리고 이 로펌 변호사의 말에 내가 동조하면서 현혹당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치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하고 이게 섬찟해. 그런 자리는 나의 강점일까, 약점일까? 그 자리는 내가 나의 약점이 되죠. 내 약점인 자리는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섬찟하고 창피하고 좀 위축되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관찰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나의 약점을 시원하게 들여다보고, 야, 너는 그런 약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그 약점을 나한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의 도움이 내 가슴에 먼저 올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공격자로 느껴질까? 그쵸?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공격자로 느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가 눈이 좋다고 자랑질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 자기가 눈이 좋은 것까진 좋아. 근데 왜 나를 공격하고 지읒 리을이야?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쓸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렇게 자기한테는 지혜를 직접 들이대도 됩니다. 그래도 내 지혜가 나를 도우려고 한다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죠? 내 지혜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는, 그것을 그러면서 접근하는 걸 뭐라요? 공감을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비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데 너는 왜 안 듣니?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100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상대방이 볼 때는